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 많은 노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노화는 지금까지는 거의 숙명처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고 우리 부모님처럼 이제 은퇴를 하고 행복한 죽을 맞는 것이 모두의 이제 바람이지만 사실은 행복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죽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화 과정을 거치고 50대 중반을 잘 못 보내면서 질병이 70대 중후반에 생기고 10년 이상 이제 투병을 하다가 80세 초반에 외롭게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집에서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또 하나 여기가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합된 목적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제가 이따 충격적인 그래프도 보여드릴 건데 30년 이후에 완전히 인구 구조가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소멸하는, 그러니까 이 공룡은 우주에서 날아온 그것 때문에 우주 때문에 망했지만 아마 그 스스로 없어진 종족은 인간이 최초로 이제 지구상에서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시에 두 개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뭘까? 저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노화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게 사실은 노화를 얘기하는 것을 의료계에서는 좀 낮은 그레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캔서를 얘기하면 굉장히 좀 고차원적이고 우아하지만 노화를 얘기하면 뭐 약간 항노화 이렇게 하면서 장사나 이렇게 사이비들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투자하는 어림도 없고 기업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데드밸리의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캔서에 대한 치료제와 진단이 대부분이고 이 노화에 대한 기업, 그걸 얘기하는 기업은 아마 그 연구 단계에 있는 분들, 박사님들 몇 분밖에 없지 않을까. 굉장히 척박한 성역이죠. 그러나 제 예상으로는 지금 캔서가 이제 큰 시장을 형성했다면 최근에 GLP-1을 이시로 한 여러 가지 그 체중 감량 약제가 시장을 휩쓸고 있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거보다 10배 정도의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노화 치료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것이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도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뢰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가 숙명인가 아니면 그 개선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 단순한 기술적인 과제일 뿐일까요? 저는 주로 이제 재활학과 의사로서 그 기존에 급성기 질환이 생긴 이후에 회복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레지던트 하고 포함해서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 이 앞단에서 뭔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상류가 오염된 상태에서 하류에서 정화하는 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약 10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고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제 부담이 돼서 누군가는 이제 간병,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듯이 많은 그 사회적인 자원들을 이분들을 부양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의사로서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스터 키가 뭘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특이점이라는 거에서 노화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 유한함을 극복하고 단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일 뿐인 시점이 저는 약 10년 정도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나 이건 있어요. 오래 사는 거를 다 좋아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살의 그 구부러진 노인분의 모습으로 120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최소 50대 초반의 모습으로 150, 200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기술이 거의 출현하기 임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단초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에 더 빠른 가속도를 보이는 것은 AGI가 일반 어떤 그 범용 인공지능의 출현이 불과 한 5년 이내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에 또 제 입장에서 반가운 것은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펀딩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펀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약 한 5조 원 이상 그 연구비가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다른 것들은 다 바이오 벤처에서 투자하는데 이 노화 쪽은 누가 투자하냐면요. 아마존의 총수, 뭐 페이스북 이런 그 거대 기업의 오너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 투자했는지 논문도 안 씁니다. 그냥 아주 비밀스러운 기업에서 그러니까 약간 진시황 같은 분들이 사실은 현대에서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는 게 없는데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수명 연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알토스 랩이라든지 뭐 레트로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기업 가치도 한 2조 5천억으로 그냥 순식간에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의학 같은 경우에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을 하자. 그러다가 아니야 이제는 기능을 최적화한 거 넘어서 에이징을 리버스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믿질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나이가 몇 살이죠? 내 나이가 30, 우리 와이프가 23. 안 웃으시네. 이게 좀 좋은데. 젊은 부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 몇 살이냐? 내 나이와 와이프 원래 원칙은 내 나이와 와이프를 합해서 나누기 2한 거가 애가 나이잖아요. 돌리처럼 복제라고 하면 그러나 그 애는 0세에서 출발하거든요. 유전자 세퀀스가 다시 리셋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단지 우리는 모를 뿐이지 세포가 초기화되고 다시 나이를 먹고 초기화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수백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인데 그걸 자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뿐인 거죠. 이제 그거를 거의 알게 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경과에 대한 자연적인 불가역적인 거냐 그게 아니고 단지 정보 손실에 의한 치료 가능한 코드의 에러로 보는 거죠. 예. 좀 차갑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노화라는 것 특히 어떤 이 기능적 감소가 예전에는 그 질병 코드가 없었어요. 노화는 자연적인 건데 어떻게 질병이야? 그러나 최근에 22년도에 WHO의 이제 ICD-11의 노화 자체가 이제 질병 범주로 약간 예비 질환 코드로 이제 등재가 되고 마치 그 근감소증도 원래는 그냥 그 퇴행이었었는데 그게 질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듯이 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소 같은 경우에 다 규명이 됐고 9가지에서 12가지로 이제 증가되면서 각각 타깃이 정해진 거죠. 타깃이 정해졌고 질환이 됐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막대한 연구 자금이 이쪽 분야로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걸 성공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식화된 것이고 예전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웃어넘기던 노화의 그런 범주는 넘어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유튜버인데 하버드 대학의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는 아니죠. 저랑 나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저기 호수 출신의 이제 그 유전학자 겁니다. 근데 그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되게 그 책도 많이 쓰고 되게 그 영노화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제 히트를 시켰죠. 그리고 NAD라는 그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엄청난 권기식의 시장을 창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레트로바이오 사이언스를 창업해서 투자받고 가장 최신의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친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약을 먹고 나 젊어졌잖아. 내가 10년 전 내가 봤을 때 내가 훨씬 젊어졌잖아. 내가 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마크가 타깃이 정해졌죠.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사망률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 가속 상수가 뭐냐. 항노화의 타겟이 이제 이거를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기본 사망률에다가 이제 변수는 사실은 이 항노화 기술의 표적이 노화 가속 상수거든요. 그걸 타겟팅해서 하는 건데 앞에 보신 12개의 타겟을 이제 선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약을 개발할 때 문제는 뭐냐면, 자, 근데 사실 사람 나이가 무슨 그 초팔이라든지 이런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짧으면 몇십 년, 길면 80년 이상 살기 때문에 사실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물학적인 거를 측정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그 측정 도구를 이제 수학적 계산을 한 이런 여러 가지 측정 도구, 호바스 플럭이나 그리메이즈나 몇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값이 비싸서 파퓰러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세팅해 보려고 했더니 또 복잡하고 실제로 이거 시용할 수가 없는데 점점 더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어서 아마 한 30만 원, 10만 원대로 이제 조만간 내려오면 상용화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화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공격을 할 때 바이오마커가 뭐냐. 바이오마커가 있어야 약간 내가 뭔가 어떤 액티비티를 주고 약을 주고 했을 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측정이 돼야 그거를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노화에 대한, 이 노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바이오마커가 아직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많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중요한 것만 30개가 넘거든요. 그걸 다 검사하다가는 집이 거덜나죠. 너무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3년 이내에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이 연령 측정이라든지 바이오마커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노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편하고 잘 먹고 이렇게 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평균 나이가 40이 안 되죠. 거의 언저리 다 죽었거든요. 몇 분만 80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봤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좋은 음식을 6번, 8번씩 먹었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비만과 당뇨병이 안 생겼으면 이상할 정도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에서의 좋은 점을 보니까 정리해 말씀드리면 춥고 배고프고 근력을 너의 힘을 들여서 노동을 할 때 장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계를 넘었으면 관절 망가지고 척추도 망가지고 하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가장 훌륭한 장수의 7.8년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가장 강력한 운동 방법이고, 그것은 이제 심장을 충분히 뛰게 하거나 근력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그런 어떤 로딩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몸에 좋다. 사실은 무료한 삶보다는 또 누가 또 시비도 걸고 갈등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삶이 적절히 몸의 상태를 긴장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고, 보통 자기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70% 언더로에서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를 주 3회 정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은 근력보다는 이제 심폐기능 쪽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잘 하시면 통상 한 7.8년 정도의 수면 연장 효과가 있다. 현재 내 상태에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저항성 운동을 하시라는 거, 그냥 근력 운동이죠. 근력을 웨이트를 들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 근육이 단지 그냥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까지 포함해서 약 800여 가지의 물질들이 근육에서 생성이 되고 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소존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장기라든지 뇌로 가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뇌세포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신경계를 통해서 각 기관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몰레큘러한 것들을 교환하면서 끊임없는 엄청난 대화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육은 그 중에서 가장 그 볼륨이 큰 이런 여러 가지 내부분 기관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세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근육량이 거의 그 인생 후반기의 건강 상태와 수명과 삶의질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헬스클럽에 이제 가서 운동할 때 보면 어떤 분이 엄청 돈이 많아요. 매일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10억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 좀 너무 안 되는 게 등 근육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엉덩이도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운동을 확실히 하는데 보니까 에어로빅 같은 그런 운동만 하시고 근력 운동은 안 해요. 제가 이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친해지면 권고를 좀 드려서 꼭 세 가지 근육의 볼륨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리 제한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동물 실험에서는 검증이 됐죠. 그러니까 한 30% 40% 가까이의 시기를 제한하면은 수명이 이제 쥐라든 이런 작은 소동물에서는 한 30%에서 40%까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실은 그 식사한 양의 40%를 줄이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거의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보충하려고 가랄적 간식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체에서 칼로리는 다 먹었지만 섭취했지만 인터벌을 줘서 마치 내가 기아 상태에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제 간헐적 간식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8시간 내에 2끼 정도를 섭취해라. 뭐 이런 저기도 있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저칼로리를 해라. 또는 간식무당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칼로리가 없는 식사를 하면서 엠프티한 그 뉴트리션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인체의 어떤 그 에너지 사이클을 약간 좀 이렇게 뭐 속인다고 하긴 그렇고요.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이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냉 노출, 한냉 노출이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가 있죠. 그 냉수 마찰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몰랐는데 그 차음을 왜 하냐 정말 할 때마다 정말 죽겠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인체 갈색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능하는 지방의 양을 늘리고 메타볼릭한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은 한 15도 정도의 냉수에 입수를 한 2분 정도 하시고 주에 3회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우나 같은 경우 특히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열을 가하는 그런 사우나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핀란드가 사우나 좀 유명하잖아요. 핀란드 사우나. 그래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해보니까 주에 4에서 7회 정도 이 사우나를 이용한 분이 심혈관계 사망률이 상당히 하지 않는 연령군에 비해서 감소한다. 그래서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배고픈 역할을 하고 끊임없이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사실은 이제 이게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받는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유전체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비 싱클레어라는 그 교수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의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라는 남자 그 교수가 있어. 사실 저는 이제 신야라고 해야 되나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이전에 그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해서 셀을 그 리버싱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탔죠. 탔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했는데 10년 동안 진전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집어넣으면 자꾸 암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초기에 가가지고 원시세포로 간 다음에 암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인자를 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이분도 원래 수천 가지의 그 유전자 프레그먼트를 치는 걸 하다가 우연히 이제 4개 조합으로 성공을 했고 다른 분들이 또 그 4개에서 조합을 하면서 찾아낸 게 CB이라는 하나 빼고 3가지를 조합을 해보니까
셀이 리버스가 되는데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셀이 완전히 그 프리미티브한 가버리면 펑션을 잃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장세포인데 신장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켜는 킥도 발견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지금 디자인했고요. 또는 세놀리티스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과대학일 때 배우지 않았어요. 뭐냐면 노화세포라는 개념이 있고 이 노화세포가 주변 조직을 이렇게 좀 노화로 축진하는 식으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세포나 조직이 구조하고 노화세포하고 사람의 사회하고 똑같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주변도 일을 안 하게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미안하지만 이 세포에서 볼 때 노화세포예요. 본인이 일을 안 하는데 같이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펑션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조직이 늙어가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이제 딴 부분으로 이제 보내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교화를 해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다시 젊어지고 젊은 조직은 수명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것은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사티닙하고 퍼세틴이라는 물질을 투여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견됐고 또 섬유화 같은 경우에 이런 노화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폐가 섬유화되면서 숨을 못 쉬면서 사망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거기에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터레킨 11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노화세포의 촉진이라든지 섬유화, 메타볼릭한 인플라메이션 유발한다. 이거는 블러킹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또 이제 상당히 그 유망한 물질로 대두가 됐고 좀 전에 말한 그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네 가지 중에 3개만 한 것이 이게 이안백이라는 그 약인데 야마나카 신야가 한 것 중에 4개 중에 3개를 빼서 이제 해보니까 종양 형성이 안 되고 셀이 리버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치는데 이 3개를 쳐가지고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셀이 리버싱 될 때 보통 그 시간별로 이렇게 타임머신 뒤로 가는 거죠. 70세, 60세, 50세, 40세, 30세 스탑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 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이러스 벡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타겟 티슈는 망막이에요. 망막은 되게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고 안구에 찔러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주사하면 이 세포가 이제 그 망막세포 감염이 돼서 유전자를 주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포가 리버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사이클린이라는 그 수용체를 작용할 수 있게 해서 약을 복용하면은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왔어 그러면 스위치를 뽑는 거죠. 그럴 때 도시사이클을 중단시키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ER100을 개발을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 3월 달인가부터 이제 올 초에 그 FDA 승인을 받고 3월부터 또 환자 모집을 했고 지난주인가에 제가 듣기로 지난주에 첫 번째 환자한테 투여를 했어요. 이거는 그 효과가 그렇게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망막이기 때문에 좋아지면 환자가 바로 얘기하죠. 선생님 저게 보여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프티가 있고 이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간질환이라든지 신장, 개별 장기로 들어가는 걸 설계할 수가 있죠. 그 세포에 맞는 것도 설계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것은 망막에 대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GLP-1 아고니스트 유명하잖아요. 살 빼는 거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드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체험을 볼 때 드실 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 이제 여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가다가 끊으면 요요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장 확실한 거고 이 약을 투여하면 식욕이 없어져요. 많이 줄고요. 배가 고프지 않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니죠. 좋은 점이죠.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흡연에 대한 것도 좀 줄어요. 나아가서 일에 대한 의욕도 줄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부분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거에 대한 디자이어가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칼로리 관련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메커니즘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줄고요. 그 다음에 신경 보호 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프로텍션이 있어서 혈관 노화가 멈추거나 미토콘드리아 펑션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사실은 이제 사이드 어떤 이펙트, 좋은 효과로서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 통해서 수면 연장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아스피린 같은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혈관이라든 장기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줄이는 효과가 검증됐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먹지 않다 보니까 체중 빠지면서 체중 빠진 거에 3분의 1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약회사가 어떻게 이걸 줄일 거냐? 신약에서는 이제 근육을 줄이는 거를 없애는 그런 기능을 듭니다만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근육 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해라. 그리고 이제 단백질 중에 특히 류신이 그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이 빌딩 블록이죠. 그 중에 류신을 포함한 아미노산들을 공급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이 빠지는데 근육이 빠지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메포민 같은 경우 당뇨병 약이에요. 당뇨병 약은 굉장히 이건 싸죠. 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아마 가장 빨리 항노화약으로 시판될 수 있는 약이에요. 지금 연구가 많이 됐고요.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당뇨 환자가 정상이 있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이 약이 싸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로 처방한 약이에요. 근데 당뇨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정상인보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언더원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하여튼 수명 연장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암세포의 그 줄기세포를 억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 약도 역시 살이 빠지죠. 입맛이 좀 떨어지고 배가 이게 좀 부글부글 끓면서 좀 이 음식을 좀 잘 먹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비만 클리닉에서 많이 썼던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메포민이 그렇고 라파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면역 억제제에서 장기식한 다음에 근데 이것도 적당량을 잘 쓰고 온오프 이렇게 쓰고 중단하는 프로토콜을 잘 쓰시면 수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수면 연장 효과가 검증이 됐었고 NA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기식으로 많이 팔리죠. NAD라는 게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가장 유명한 건기식이에요. 지금 비타민C를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고 왜 이게 나왔냐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왜 노화가 되냐 보니까 인터셀룰러 레벨 중에서 NAD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가시키자. 서투인 유전자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나 아직 이제 정식으로 약제가 되거나 한 거는 아직은 아니고 건기식 레벨에서 현재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겁산소요법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건 아닌데 예전 70년대에 보통 그 가스 중독 있잖아요. 멘탄가스 실려가서 하는 이겁니다. 보통 2.5기압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기압에 100% O2를 집어넣어서 이제 소흡을 하게 하면 또 산소 용존량을 30배 이상 올려요. 혈중에서 그러니까 액체 보통은 이제 RBC랑 결합하는데 혈장에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게 해서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그 방법 통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한번 연구해봤는데 WBC의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노화세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가 증가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줄기세포 치료할 건데 그때 같이 줄기세포 치료를 주사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셀룰레이틱스 써가지고 뇌화세포 제거하고 줄기세포 넣어준 다음에 HBOT를 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메커니즘상으로 기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남의료원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원장하시는 분이 해보셨나봐요. 그때가 그 감사에 걸려가지고 너 왜 이거 의료보험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또 했냐고 해가지고 말썽이 있던 건데 그분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 나 이거 저 노화 이거 저 억제 효과 있는데 검증하려고 내가 임상 실험한 거야. 라고 했던 유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조직의 수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세포를 넣어서 그 부분을 수복을 하고 기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제 그 세포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유전자 치료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리버스 에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뉴트리션과 운동 방법과 이런 것들을 레코멘데이션 할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시네들을 보니까 제일 사실 좋은 거는 첨단 기술보다는 오히려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하고 엉덩이 근육 많이 늘리고 식사도 이제 그 채식과 올리브유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걸로 바꾸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친구들과 잠 푹 잘 자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베이스로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과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하면 현 상태에서 아주 신박한 치료 말고 이런 것만 해도 통상 한 7.8년에서 한 15년까지는 수면 연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90 중반에서 105세까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100세를 넘어서부터는 좀 다른 방법이 쓰이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리버스 에이징에 대한 여러 가지 진 세라피 같은 것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잘 문제없이 된다고 하면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한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게 쇼킹한 그래프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보시면 0세 14세까지가 많다가 이게 2070년이죠. 앞으로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50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거의 소멸 상태예요. 젊은 친구들은. 반면에 이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50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올 거고, 이게 과학기술 때문에 오는 거고, 사회적인 변화가 오고, 애를 낳지 않고 이제 개인 삶을 중시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사회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거는 기능 회복, 성능 최적화해서 노화 역전 어떻게든 해서 아프지 않은 노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직장에 20대부터 90세까지 같이 근무할 겁니다. 30년 이후에는 신입사원이 90세가 올 수도 있어요. 20세 가장이 있는데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를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연금을 지금 65세부터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버타운이 망한 이유가 실버타운이 입수해서 5년 뒤에 다 사망했거든요. 1억 받고 다 해주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15년 살았어요. 실버타운 다 망했어요. 연금도 그 짝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65세부터 평균 연령이 80세가란 말이죠. 한 15년 버티면 돼. 그런데 앞으로 미안하지만 25년, 3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이분이 근데 직업이 없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부양을 받는 걸로 갈 거냐.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건 사실은 해결을 하고 의학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연금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그분들이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에너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패러다임은 노인에 대한 부양이나 요양 시스템에서 건강한 삶을 100세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현재는 이게 1년에 1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치료받고 검사하고 바이오로직 마커 찾고 어쩌고 하면 일본에 가면 제가 가봤는데 일본 오다 클리닉하고 TCC라는 유명 클리닉이 있어요. 그 긴자에 명품 빌딩 건물 옥상에 오다 클리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경만이 보이는 그 소프트뱅크 옆 그 건물에 TCC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멤버십이 1년에 1억이에요. 부부가 오면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4번 정도 주기세 부치를 관리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부자들은 이렇게 잘해서 건강하게 살고 뭐 어려운 분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늙어서 이런 것 사실은 우리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세대 간의 정의도 없냐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지금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질세라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세포치료도 비싸죠. 그런데 이게 점점 그 세포 배양 같은 거나 실험이 로보틱 대체가 되고 데이터 분석이 AI가 되고 또 하나 이런 유전자 세라피가 진 세라피가 아니라 스몰 몰레큘로 옮겨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스몰 몰레큘의 칵테일도 진 세라피와 유사한 효과를 내더라. 최근에 그걸 밝혀지고 있어서 아마 저는 이렇게 유전자 치료가 나와서 한번 휩쓸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나 정말 소화제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몇천 원 이내의 가격으로 이런 리버스 에이징 할 수 있는 약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인류는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거를 봤을 때 그냥 기본 생활 습관 하면은 8년 연장, 약물 치료하면은 한 10년 정도, 첨단 기술을 조금 도입하면은 15년까지 할 수 있고 미래 기술은 한 30년 이상. 솔직히 30년이 늘어나면요 이다음부터 뭐냐면 이것은 초이스의 문제예요. 내가 난 정말 잘 살았어. 나 이제 그만 나 쉴래. 그 문제지. 원한다고 하면 나 좀 하고 싶어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연장을 계속 이렇게 한 달씩 끊으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이제 6개월씩 연장하시면 계속 갈 수도 있는 사회가 30년 이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좋은 친구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나 살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저희처럼 같이 모여서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같이 합하고 이 어떻게 빨리 달성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여기 오신 언론인 우리 이사님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런 과학기술 쪽으로 관심 많이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국가와 위쪽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치하시는 분들 이쪽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끝났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다음 슬라이드. PPT가 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시작은 평등한데 끝은 다 스토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이스의 문제예요. 사실은 저의 영웅이 스티븐 시갈이 지금 71세인데 저렇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 못했어요. 그러나 그 나이에도 지금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것도 있고 해리슨 포드는 83세지만 대권 찍고 다 갔어요. 미국에서 다 이미 다 저세에 갔지만 이분은 지금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엄청나게 멋진 멘트로 유머스러운 멘트를 하고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나이는 이제 문제는 없다. 컨텐츠의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대비해서 우리 같이 모인 우리 가기총 우리 멤버들 건강하시고 또 컨텐츠를 더 멋지게 같이 해서 한번 멋진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주제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준비하세요. 질문 김철규 교수님, 원장님 질문 한마디 드릴까요? 정말 웰리스 병원이 이렇게 개전을 선도하는 큰 병원으로 성장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장군님이나 원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이 열렬히 동의드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화의 문제 참 고대 담론으로 이렇게 생물학적 노화, 의학적 노화, 또 사회학적 노화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 공감이 많이 가요. 근데 처음에 아까 스트레스가 일정한 텐션이 노화를 방지하는 그
연구가 있는지 적정한 스트레스가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줄기세포마저로 지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일본으로 와서 한 방에 1,500만 원씩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상위 0.1%라고 할까 이제 그래서 이 멜릭스 병원이 앞으로 그런 R&D 개념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이쪽으로 좀 많이 좀 투자를 좀 받으셔가지고 좀 발전을 좀 하면 앞으로 그렇게 뭐 대대의 국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자기 노화되는 장기를 이제 대체하는 이런 영화로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현실화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선도하는 이런 병원이 좀 있다는 어떤 기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한테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보신 정신적인 스트레스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피지컬한 건가요? 농촌에서 진짜 육체노동에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찍 돌아가셔요. 80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따지면은 일정한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과도하면 이제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노동강도하고 달리 운동하고 노동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동은 뭐냐면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내가 생기기 때문에 몸을 부서져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운동은 적절한 어떤 레벨까지 해서 단련을 하는 거죠. 몸에 도움이 되고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목표가 있는 잘 컨트롤된 무브멘트고 스트레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기세포에 대한 거는 지금 일본에 많이 갔는데 일본은 지금 왜 됐냐면 기술이 우수한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치료하는 줄기세포는 어떤 종류? 일본에서 하는 게 이제 주로 MSC하고 NK셀 여러 가지 두 가지 하고 있어요. NK 그러니까 면역세포하고 MSC 두 가지인데 일본은 뭐냐면 이 줄기세포 치료가 배양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의사의 행위예요. 우리는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비와 가야 되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내가 책임져서 이 사람 하나 하는 거기 때문에 배양하고 치료하는 걸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먼저 간 거고 일본은 그렇게 한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황석 박사 사태 이후에 모든 게 다 이제 프리즈 돼가지고 검증과 뭐 IRB를 해야 되고 엄청난 그 부대적인 것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환자한테 엄청난 비용을 받아야 돼요. 제조원가가 2천만 원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바이알당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도 첨단 재생으로 지능에 관련 법률이 통과가 돼서 규제를 낮추고 있고 연구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좀 문제가 있고 저희 병원도 최근에 그 팀을 저희가 원래 이제 첨단 재생이냐 기관을 2년 반 전에 했는데 지금 그 올해 연구하고 치료안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을 발족해가지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기 실은 오늘 제목이 차세대 리더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40명만 초대를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저보고 참여를 좀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차세대 리더 포럼에 들어가기는 좀 거시기하다. 근데 딴 건 몰라도 정신연령은 자신 있다. 그리고 누가 참여하냐 그랬더니 최영종 박사님도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분보다는 내 젊이를 젊고 같아서 가겠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 듣고서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굳이 리버스 에이징 안 해도 될 분들인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이제 진짜 질문은 아까 리버스 에이징으로 가면 사회적인 문제 거꾸로 이제 노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진짜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 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이게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속도가 갑자기 이제 물론 기술적인 것은 빨리 나오지만 이게 사회에 일반화되고 적응할 때까지 저는 충분한 버퍼링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인도는 애를 많이 낳고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디벨로핑 컨트리는 대부분 다 산화 제한 없더라도 애를 안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히 자연적인 균형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 단계별로 인류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진짜 끝으로 김 원장님 우리 연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